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이제 신앙과 수학으로 얘기를 풀어가야 되는데, 우선 시작하기 전에 이런 말씀 좀 드릴게요. 저희 나라가 이제 입시제도가 굉장히 많이 바뀌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 본고사, 그 다음에 학력고사, 그 다음에 뭐 수능. 그러니까 이제 계속 하나로 가면 좋은데 너무 자주 바뀌어가지고 우리 학생들도 혼동스럽고 또 우리 학부형들도 굉장히 혼동스럽습니다. 근데 이제 저한테 많이 질문하는 게 이럴 때 어떻게 하면은 수학을 공부를 제대로 할 수 있을까? 그다음에 요즘에 이제 뭐 본고사란 말도 나오고 뭐 수리 논술 이런 말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학생이 굉장히 부담스러워하고 이러고 있는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사실 수학에는 왕도가 따로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게 있어요. 예를 하나 들어드리면 비행기를 조종하는 분들이 사실은 비행기 이륙하고 내려가고 이런 것만 훈련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비행기 날개가 어떻게 역학적으로 구도가 있느냐, 바람의 영향을 어떻게 받느냐, 사실 점검을 하지 않지만 엔진의 구조라든지 엔진의 성능까지 이렇게 공부를 하죠, 배울 때.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수학 시험을 보러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비행기 조종하는 것만 배우는 게 아니라 그 저변에 있는 것을 다 공부해야지만 아주 위급한 상황에 다다랐을 때 아주 위험한이 갑자기 닥치면 비행기 날개 이렇구나, 바람이 이렇구나, 이런 걸 가지고 대처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시험 제도가 어떻게 바뀌든지 간에 수학 공부는 폭넓게 해야 되는데 사실 이 강좌가 그런 시험에 아주 도움이 될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하는 이 수업은 학교 교과서 진도라든지 문제풀이라든지 이런 게 아니거든요. 왜 이렇게 나오게 됐는지, 왜 이 중요한 개념이 왜 나오게 됐는지, 어떻게 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는지 이런 차원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잘 들으시면 수학 전반적인 어떤 내용에 있어서 중요한 핵심을 이렇게 잘 잡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제가 이야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옛날에 저 동방에 어떤 임금님이 있었는데 이야기 듣기를 너무 좋아하는 임금이에요. 이야기를 듣기를. 그래서 이제 사람 불러다가 계속 이야기를 시키는 겁니다. 이제 좋은 이야기 하나 해주면 아주 좋아했다가 이야기가 딱 끝나면 슬퍼지고 계속 이런 일이 반복됐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왕이 생각을 했어요. 온 나라에 방을 붙여가지고 아주 끝없는 이야기를 해주면 우리 공주한테 시집을 보내주고 신랑을 삼고 그 다음에 왕위까지 물려주겠다. 단 실패하면 목을 베겠다. 그런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방을 붙여놓으니까 많은 이제 젊은 총각들이 고민한 거예요. 어떻게 하면 끝없는 이야기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 막 고민하는데 한 사람이 이제 왔어요. 와가지고 자기가 옛날 경험해가지고 쭉 이야기를 풀어가는 겁니다. 쭉 풀어갔어요. 한 달, 두 달 쭉 풀어갔어요. 근데 한 6달 정도 되니까 미션이 떨어지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들 집에서 자기가 이야기를 지어내가지고 한 일주일 정도 할 수 있는지 한번 잘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내가 여잔데 어떤 나라에서 방을 붙여가지고 끝없는 이야기를 해주면 공주 삼겠다 라고 하면 우리 여학생들 한번 생각을 해보시란 말이야. 근데 그게 잘 안 떠오르죠, 그죠? 근데 이제 저 시골에 사는 어떤 현명한 총각이 임원대 간 겁니다. 자, 끝없는 이야기를 해드릴 테니까 잘 기대하시라고. 그래서 이제 이야기를 시작하거든요. 아주 단순합니다. 어떻게 이게 시작하는가 하면 임금님, 옛날에 저 한 동방에 나라가 하나 있었는데 그 임금님이 온 나라의 쌀을 싹 걷어다가 창고에 넣어놨습니다. 이때 지나가던 한때의 메뚜기가 그 창고를 보고 메뚜기 한 마리가 들어갈 수 있는 틈을 발견한 거예요. 그러니까 메뚜기가 한 마리 들어가서 쌀 한 톨 꺼내오고 한 마리 나오면 또 한 마리 들어가서 쌀 한 톨 꺼내오고 또 한 마리 들어가서 쌀 한 톨 꺼내오고 또 한 마리 들어가서 쌀 한 톨 꺼내오고 이렇게 계속 꺼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될까? 하루, 뭐 일주일, 한 달. 그래도 계속 가보면 임금님 어제 꺼낸 메뚜기가 나간 다음에 그 뒤에 있던 좀 나이 든 메뚜기가 들어가서 또 꺼내왔습니다. 계속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1년, 2년 참다 못해가지고 임금이 가가지고 야, 메뚜기가 언제 다 쌀을 다 끓여오냐 그랬더니 임금님 지금 2년 됐는데 겨우 5가마니 꺼냈다고. 이 창고에 지금 쌀이 3만 가마가 있는데 끝까지 들으셔야 된다고 그랬던 거죠. 그러니까 임금이 이제 할 수 없이 사유로 삼고 이렇게 했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여기서 끝 없는 얘기라고 했지만 사실 끝이 있는 거죠. 그죠? 왜냐하면 100년, 200년, 300년, 1000년, 2000년 하면 그 메뚜기가 거기 있는 쌀을 다 꺼내올 수 있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 수학 공부를 하면서 혹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뭐라 그럴까? 좀 어렵게 느껴지는 게 하나가 무한이라고 하는 개념이거든요. 끝이 없다. 영원하다. 한계가 없다. 이런 것이 상당히 부담스러운데, 제가 무한이 뭔가요? 이렇게 물어봤을 때 사실 무한은 뭐다라고 딱 얘기할 수 있는 분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제 종교나 철학에서 이 무한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굉장히 많은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그 무한이라고 하는 정확한 개념을 내린 것은 수학자예요. 1800년대 활동을 한 독일 수학자 칸토르라고 하는 수학자가 있는데 그 수학자가 무한이 뭐다라고 하는 것을 정확히 정의를 내리는 겁니다. 자, 이제 지금부터 저랑 같이 무한대를 탐험하시는데 조금 중간에 어려워요. 알겠어? 그러니까 이걸 잘 들으셔야 돼요. 내가 강조하는 부분을 잘 들으셔야지 오늘 핵심적인 주제를 잘 걷어갈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시작하기 전에 사실 그 무한이란 말이나 영원이란 말이 우리한테 그 어떤 낭만을 주고 어떤 기쁨을 주는 것도 있고 지금 이제 풀어가겠지만 이 머리 아픈 것도 주거든요. 이거 잠깐 재미난 얘기 하나 글 쓰면서 내가 느낀 게 있는데 우리가 가장 듣기 좋은 말 중에 하나가 뭐죠? 너를 사랑한다. 그죠? 그래서 이제 너를 사랑한다. 너를 사랑한다. 너를 사랑해. 근데 여기 하나가 더 들어가면 더 좋아요. 뭐가 들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나는 너를 어떻게? 그렇지. 오늘의 주제, 그지? 영원히 사랑한다. 영원히 사랑해. endless love. 딱 그러면 이제 마음이 좀 찡하잖아요. 그죠? 영원한 우정, 영원한 사랑. 근데 좀 안 좋은 것도 있지, 그지? 끝없는 전쟁. 에? 어쨌든 그 어떤 말 앞에 영원이나 끝 없다라고 하는 말이 들어가면 예를 들어서 내가 스승의 은혜는 하늘 같아서 노래를 참 못하는데 하늘 같아서 그랬는데 스승의 은혜는 10m 같아서 이렇게 얘기하면 운치가 없잖아요. 그죠? 스승의 은혜는 하늘 같아서 끝이 없다. 그래서 이 끝이 없다란 말이 들어가면은 즐거움이 있는데 오늘 재미난 요 말 하나 할게요. 나하고 내가 너를 사랑해서 하나가 되는 과정 중에 글씨에도 이런 게 있더라고요. 보니까 이렇게 요 나라고 하는 요 자를 요 끝에 하나 있죠. 요걸 왼쪽으로 살짝 밀어보세요. 밀면 뭐가 돼요? 어떻게 돼? 이렇게 되죠. 이렇게 너가 되기 전에 나를 살짝 밀면 너가 되기 전에 이렇게 십자가 하나 생기더라 보니까 그래서 나하고 너하고 사랑해서 하나가 되려면 가운데 십자가 하나 있어야 돼요. 희생. 보통 십자가 그러면 희생을 우리가 상징하거든요. 우리를 위한 예수님의 희생. 그러니까 참 요거 그죠? 사랑하는 가운데 하나 희생이 있어야 되겠다. 자, 이제 주제를 들어갑니다. 주제를 우리가 무한이라고 하는 얘기를 할 때 요런 얘기부터 시작을 해요. 자, 우리가 가장 쉬운 수, 내가 자연수를 하나 쓸게요. 자연수. 자, 1부터 시작하는 수입니다. 1, 2, 3, 4, 5, 6. 자, 끝이 없기 때문에 내가 땡땡땡 이렇게 찍었어요. 이건 계속 간다는 얘기거든요. 이때 여기 있는 자연수에다가 다 2를 곱했어요. 2를. 자, 2를 곱하면 뭐가 되죠? 짝수가 되는 거예요. 짝수. 자, 1에다가 2를 곱했어요. 2. 2에다가 2를 곱했어요. 자, 요렇게 되죠. 요렇게. 자, 요거 하기 전에 이제 상당히 중요한 개념이 하나 있는데, 요렇게 개념이 있어. 제가 초등학교 때 딱지치기 잘했거든요. 겨울에 이렇게 딱지치기 딱 해가지고 이게 넘겨서 하는 딱지치기를 잘했는데, 딱지를 많이 모았다고요. 많이 모았는데, 항상 라이벌이 있어가지고, 내 친구가 이제 딱지를 나보다 더 많이 모았는지, 나보다 적은지 비교하기 위해서, 하나, 둘, 셋, 넷 셀 수도 있지만, 보통 이렇게 하기도 하죠. 자, 내가 딱지 하나 꺼냈어? 너도 꺼내봐. 그래. 나 꺼냈어? 너 꺼내봐. 이런 식으로 해서 꺼냈어? 꺼냈다? 내가 하나 더 남으면 내가 너 거보다 많은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뭔가 하면
하나씩 짝을 이뤘죠. 이렇게 하나씩. 요것을 자, 1대1 대응이라고 하는데 이 개념이 무한을 이해하는 데 상당히 중요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내가 갖고 있는 것이 10개, 네가 갖고 있는 것이 9개. 그래서 하나씩 다 짝을 이뤄 나가면 9개까지 다 짝을 이루고 나머지 1개가 남았으니까 내 것이 너 것보다 많다. 만약에 짝을 하나씩 다 이뤘다라고 하면 내 것과 네 것이 같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개수가 같다라고 하는 것은, 자, 핵심이에요. 개수가 같다라고 하는 것은 1대1로 짝을 이룰 수 있으면 개수가 같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는 이해가 상당히 쉬운데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것이 바로 이 칸토르의 비상한 머리예요.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게, 자, 보세요. 자, 자연수를 쭉 썼거든요. 이렇게. 자, 여기에다가 2를 곱해서 짝수를 썼습니다. 짝수. 자, 이렇게 생각해도 좋아요. 그 자연수 숫자를 쓴 모자를 하나씩 다 쓰고 사람이 쭉 있고, 또 짝수 번호 모자를 딱 쓴 사람이 쭉 있는 거야. 이제 한 사람씩 악수를 해보세요. 즉, 한 사람씩 1대1로 대응을 시켜볼게요. 자, 1은 2, 2는 4, 땡땡땡땡땡땡, 6은 12, 땡땡땡땡, 땡땡땡땡. 자, 우리가 뭘 알고 있는가 하면 이제 혼동스럽기 시작해요. 자연수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짝수보다 훨씬 많거든요. 분명히 많아요. 많은데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1대1로 다 대응이 돼. 아, 선생님, 저 뒤에 가면은 여기 조금 이거보다 많잖아요. 그렇지 않지. 여기 남는 것처럼 보이는 그 놈을 이놈과 연결을 시킬 수 있어, 없어요? 시킬 수 있지. 왜? 짝수라고 하는 것도 무수히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실 유한의 세계하고 무한의 세계로 넘어오면서 차이가 이겁니다. 에? 분명한 것은 이놈은 이놈보다 개수가 적은 게 확실한데 1대1로 다 대응을 시킬 수 있기 때문에 같다라고 할 수 있는 거야. 이때 그 유한계를 셀 때는 원소의 개수가 같다라는 표현을 하고, 무한에서는 원소의 개수란 말을 쓰지 않고 농도라는 말을 써요. 그러니까 자연수의 모임과 짝수의 모임은 농도가 같다. 농도란 말 이해하죠? 농도? 그러니까 내가 잉크 원액이 있는데 이것을 비커에다 딱 떨어뜨리면 이렇게 퍼지죠. 농도가 좀 진하죠. 만약에 이것을 양동이에 떨어뜨리면 좀 흐려지고, 목욕탕 더 흐려지고, 수영장 흐려지고, 한강에서 매우 흐리죠, 그죠? 만약에 배를 타고 가다가 태평양 한강 떨어뜨렸어. 농도가 거의 얘기할 수 없겠죠, 그죠? 그러니까 농도, 그러니까 자연수의 농도와 짝수의 농도는 같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하나 더. 이 자연수하고 정수하고도 농도가 같아요. 보여드릴게요. 자, 정수를 써요, 정수. 자, 쭉 있죠? 마이너스 4,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2, 3. 이렇게 쭉 쓸 수 있거든요? 이때 또 자연수를 1대1로 쌍을 지어 볼게요. 자, 0부터 시작할까? 0부터? 자, 여기 1. 이제 엇갈려 가면서 2, 여기 3, 여기 4, 여기 5, 여기 6. 이런 식으로 계속 짝을 지어 나가면 마찬가지로 정수와 자연수도 농도가 같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농도가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조금 혼동스럽게 생각하지 말아야 될 것이, 아니, 분명한 것은 자연수가 정수의 일부분인데 어떻게 같아? 가 아니라 무한되기 때문에 1대1로 대응은 계속 시킬 수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게 핵심이에요. 무한되기 때문에 계속 1대1로 대응이 가능하다. 그래서 원소의 개수라고 표현을 안 쓰고 농도가 같다라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자, 요거 하나 머릿속에 넣어두세요. 아, 자연수하고 짝수하고 개수가 같구나. 또 정수하고 자연수하고 개수가 같구나. 농도가 같구나. 자, 그런데 자연수하고 실수하고 어떨까? 자연수하고 실수. 우리가 알고 있는 수가 사실은 전체가 실수인데 자연수하고 실수하고 농도가 어떨까요? 자연수도 무한히 있고 분명히 실수도 무한히 있으니까 지금처럼 하면은 농도 같은 것처럼 느낌 오지, 그지? 그런데 아주 기가 막히게도 자연수의 무한대하고
실수의 무한대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적어요. 그러니까 실수가 자연수에 비해서 어마어마하게 큰 수야. 그걸 또 살짝 보일 테니까 이제 지금 말씀드린 게 오늘 하는 것 중에서 가장 어려울 거예요. 알겠어요? 이거 조금 이해가 안 가면 집에 가서 전에 그 우리 수학과 교수님이 수업을 할 때 항상 그러셔요. 너희들 집에서 공부할 때 너희들 공부를 열심히 했느냐 안 했느냐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면 공부를 막 한 다음에 자기 그 의자 밑을 보래 이렇게 의자 밑을 봐가지고 머리카락 있죠? 머리카락 이만큼 나오면 공부 열심히 한 거고. 왜? 수학 공부 어렵거든. 그러니까 머리 쥐어 뜯으라는 얘기죠. 머리를. 응? 알겠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수학은 왕도가 없어요. 쉽게 하는 법이 없다고. 또는 이 수학이라고 하는 게 이게 딱 눈에 보이는 게 아니라 이 머릿속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기 때문에 머리를 쥐어뜯지 않으면 안 돼요. 근데 한 가지 용기, 좀 우리가 희망을 가질 것이 중학교, 고등학교 때 배우는 수학은 사실은 답이 다 있어요. 그죠? 또 정해져 있다고. 그래서 조금만 마음만 열면 다 할 수 있어. 다 할 수 있는데 안 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거든요. 자, 지금 요거 이해하시면 고등학교 수학 다 돼. 알겠어요? 요거 하나 가져가면 고등학교 수학 다 되거든요. 그러니까 눈을 쫑긋 뜨시고 요거만으로 배워가시라고. 잘 보세요. 요거 하기 전에 이렇게 할까요? 자. 자, 0과 1 사이에 있는 실수는 자연수의 개수보다 무수히 많다. 자, 0과 1 사이에 있는 실수는 자연수보다 개수가 무수히 많다. 근데 그걸 증명할 거예요. 자, 그걸 증명하는데 우리가 수학에서 증명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아주 대표적인 것이 바로 요 귀류법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귀류법. 자, 우리 바로 한번 해볼까요? 귀류법. 다시 크게 귀류법. 그러니까 수학에서 증명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8, 90%가 요거로 되거든요. 이 귀류법이란 말이 조금 어려운데 내가 좀 더 이해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어쨌든 귀류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내용을 증명할 때 결론을 부정해, 옳은 결론을 부정해, 그래서 모순을 찾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옳은 결론을 부정했다라고 하는 게 잘못되었다. 이렇게 이제 증명해 가는 방법이 귀류법인데, 이런 말 들어서 이해가 안 가요. 그죠? 내가 예를 하나 들게. 제 이름이 윤지섭이거든요. 그러니까, 자, 윤지섭은 사람이다. 이게 수업 시간에 내가 이런 얘기하면 웃는 사람이 있는데, 사람 맞죠? 자, 윤지섭은 사람이다. 자, 내가 사람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걸 증명하고 싶어. 그럼 어떻게 증명하는가 하면 우기는 게 아니야. 나 사람이잖아. 이게 아니라 논리적으로 귀류법이라고 하는 걸 써서 증명한다 이런 얘기예요. 어떻게 증명? 이렇게 하는 거야. 귀류법이 뭐라고? 결론을 부정하는 거야. 결론을. 자, 결론 부정해 볼게. 윤지섭은 사람이다. 부정하니까 윤지섭은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가정하는 거야. 여러분 앞에 시험에 갔는데 뭘 증명하래. 그럼 무조건 끝에 붙어 있는 걸 부정해. 알겠어요? 그럼 50% 맞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죠? 자, 이렇게 가정하는 거야. 가정하자. 윤지섭은 사람이 아니라고 가정하자. 응? 가정했어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윤지섭이 사람이 아니라고 가정했는데 여기 서 있잖아. 그지? 직립보행 하잖아요. 그지? 그 다음에 이렇게 도구 쓰잖아요. 도구. 응? 근데 말도 하고 이렇게 생각도 하고. 그지? 응?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게 뭐냐라고 했을 때, 지금 내가 말씀드린 이러저러한 성질을 갖고 있는 거 사람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모순 나오는 거지, 모순. 응? 윤지섭이 사람이 아니라고 가정하는 그 순간에 쭉쭉쭉쭉 몇 개 얘기를 하면 모순이 나오지. 그러니까 어떤 결론을 맺을 수 있다고요? 윤지섭이 사람이 아니라고 가정을 해놓은 그것이 잘못됐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증명하는 것을 귀류법 증명이라 그래요. 그죠? 자, 이제 상당히 어려운 주제인데, 자, 요거를 오늘 내가 이해를 시키려고 애를 쓸 테니까 마음을 여셔야 돼, 마음을. 알겠어요? 마음을. 자, 증명 들어갑니다. 자, 이렇게 하는 거야, 이제.
자, 0과 1 사이에 있는 실수가 자연수보다 무수히 많다는 걸 어떻게 증명하는가 하면 이렇게 증명해. 자, 자연수를 쭉 썼어요. 잘 보셔야 되고 눈을 크게 뜨셔야 돼. 어? 자, 자연수를 쭉 썼어요. 그죠? 쭉. 끝이 있어 없어? 끝이 없어. 자연수 중에 제일 큰 수가 있어 없어? 자연수 중에 제일 큰 수가 있어 없어? 없어요. 자연수라고 하는 것은 요거다 1 더한 게 그 다음 수고 1 더한 게 그 다음 수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생각하는 가장 큰 자연수를 별이다라고 하면 내가 거기다 탁 1을 더해주는 그 순간에 그 다음 큰 수가 나오잖아요. 그지? 그러니까 자연수는 가장 큰 수가 없어. 그러니까 머리 아픈 겁니다. 무한대란 말이에요. 무한대. 자, 보세요. 자연수가 이제 무수히 쭉 있거든? 여기다가 이제 0과 1 사이에 있는 소수를 몇 개 써볼게. 잘 보세요. 자, 1하고 1대1 대응을 시켰어. 0.1111111111111111. 자, 보세요. 0.1 써놓고 그 다음에 네 뭐 좀 더 채울게. 1111 땡땡땡땡. 그 다음에 0.11 세 번째 네 뭐 어떤 수 쓰고 1111 땡땡땡땡. 자, 요거만 써볼까 이제 이렇게 썼어. 이때 내가 여기에다가 자, 잘 들으세요. 자, 여기에다가 2 썼어. 2. 여기에다가 3 썼어. 3. 여기에다가 4 썼어.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분명히 요 소수는 요 소수하고 다르죠. 분명히 달라. 왜냐면 요거 2인데 요거 1이니까. 요거 2인데 요거 3이니까 달라. 자, 이거 또 다르죠? 그럼 이런 것을 무수히 쭉 쓸 수 있으니까 결과적으로 여기 있는 거, 여기 있는 거, 여기 있는 것이 다 다르죠. 다 다른 걸 쭉 썼는데 몇 개나 썼어? 무수히, 그죠? 무수히 저 지하까지. 지하 더 저 끝까지. 무수히 썼어. 여기도 자연수가 무수히 있지? 자, 이제 아까 말씀드린 1대1 대응을 한 놈씩 악수를 해봐. 야, 악수 시작. 자, 1대1 대응 시켜봐. 자, 요런가 요런 연결. 자, 악수했어요. 그죠? 자, 너 악수. 자, 좀 어려워. 요거만, 요 고비 너무 조금 쉬워. 자, 악수. 악수를 하면은 결국 여기에 굉장히 많은 자연수들이 여기 굉장히 많은 소수라고 다 1대1 시킬 수 있겠죠? 그죠? 끄덕이 보세요. 그죠? 시킬 수 있어요? 자, 시킬 수 있어. 그런데, 자, 내가 어떤 얘기를 했는가 하면, 자연수 무수히 써놓고, 0과 1 사이의 소수를 무수히 써놓고, 1대1로 대응을 시켰거든요? 자, 시켰어. 그러면, 이거 말고 소수가 더 없다라고 하면, 자연수와 실수는 농도가 같지. 그지? 1대1, 자, 이제 더 없다라고 하면, 자연수는 일렬로 이렇게 쭉 쓸 수 있기 때문에, 쭉 쓸 수 있고, 여기 써는 모든 소수가 다라고 하면, 여기 있는 소수가 0과 1 사이에 있는 소수의 전부다라고 하면, 자연수와 실수는 농도가 같아. 그런데, 자, 그런데 보세요. 그런데, 소수를, 여기에 없는 소수를 하나 써낼게요. 여기 없는 소수를. 자, 0.2, 3, 4, 5, 6, 7, 8, 9, 0, 1, 2, 3 이런 식으로 계속 쓰면 분명히 요 놈은 요거 다르지, 그지? 요 놈도 요 놈과 다르죠. 요 놈은 요 놈과 다르지. 그럼 무슨 얘기야? 자연수하고 1대1로 다 대응시킨 소수라고 해서 나열했더니 여기 동그라미 안에 들어가지 않은 0과 1 사이의 소수가 또 있지. 됐어요? 그러니까 자연수보다 0과 1 사이에 있는 소수가 농도가 더 크다 이 말이야. 농도가. 근데 사실은 내가 요거 하나만 잡아냈지만 무수히 잡아낼 수가 있어요. 무수히. 알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요런 기호를 씁니다. 자연수의 개수가, 그러니까 이제 칸토어가 어떤 얘기를 했는가 하면, 무한대라고 하는 건 뭐니? 여러분들 여기 중학교 1학년 학생들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중학교 1학년이든 고등학교 1학년이든 책을 맨 먼저 받으면 맨 앞장에 뭐가 있죠? 단원 이름이? 집합이지, 집합. 그죠? 고등학교 1학년으로 제일 먼저 받은 교과서의 맨 앞장도 집합이야, 집합. 그러니까 집합이 왜 맨 앞장에 있는가 하면 어렵다? 그게 아니라 수학을 부드럽게 해나가는 수학의 밑바탕이 되는 단원이기 때문에 맨 앞에 두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아까 말씀드린 칸토어가 집합론을 만들었는데 집합론을 생각하게 된 가장 결정적인 이유가 바로 무한대의 성질이 뭘까? 그 전까지 수학에서는 무한대를 얘기하지 않았어요. 무한대는 신만이 따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인간은 무한대를 논할 수 없다. 그래서 무한대에 대한 논하는 것 자체를 조금 금기시했다고. 그런데 칸토라고 하는 이 선각자가 무한대를 논하기 위해서 집합론을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그 전까지 알았던 생각하고 좀 달라지는 거지. 자연수와 정수는 개수가 같다. 사실 그렇지 않은 것 같거든? 근데 그렇단 말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무한대는 다 같은 걸로 알았거든? 실수, 무한대, 자연수, 무한대. 같을 것 같은데 무한대에도 차등이 있단 말이야. 농도가 진한 무한대가 있고 농도가 흐린 무한대가 있단 말입니다. 됐어요? 이게 사실 오늘 주제의 핵심이야. 무한대 전체가 부분보다 크다라고 하는 게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인데 전체가 부분과 같을 수 있다. 무한대라고 하는 것이 다 같은 무한대인 줄 알았는데 무한대에도 차등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뭐 쓸 수 있다고요? 무한집합에서 뭐 이거 자연수랑 아까 자연수? 자연수 무한집합이죠. 무한집합에서 무한집합을 빼. 짝수 뺄까 짝수? 그러면 절묘하게도 무한집합 홀수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 하면서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하느님의 사랑은 무한하다고 하는데 하느님의 사랑은 무한하다고 하는데 그 무한한 사랑을 갖고 계신 분이 많은 사람들에게 무수히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나눠주잖아요. 그죠? 그럼 왠지 고갈될 것 같잖아요. 그죠? 그러나 우리가 이런 수학을 통해서 무한한 사랑을 갖고 계신 그 하느님이 무한대로 사랑을 퍼내도 그 무한대는 무한대로 그대로 있다라고 하는 것을 머리 끄덕일 수 있다고요. 자, 이런 얘기가 있어요. 2를 이렇게 3으로 나눠볼게요. 2를 누구나 다 나눌 수 있지, 그지? 자, 2를 3으로 나누면 0.3 그렇지. 벌써 3 나왔네, 그지? 자, 3 이렇게. 그래서 자, 2를 3으로 열심히 나누면 이렇게 쓸 수가 있다고요. 0. 자, 이거 이렇게 할까요? 2를 3으로 나누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3분의 1. 2를 3으로 나눠라. 그랬더니 이 값이 0.3333. 33 하잖아요. 그죠? 자, 이렇게 쭉 나와서 이렇게. 이때, 자, 요 놈과 요 놈이 이렇게 같거든요? 같아. 그래서 이제 같은 거에는 양쪽에 같은 거 곱해도 크기가 변화가 없기 때문에 곱해 볼게요. 자, 왼쪽에 3을 곱했어. 왼쪽에 3을 곱하면 자, 1. 여기다 3을 곱하면 계속 갔어요. 계속. 3을 곱하면 0. 그렇지. 9 이렇게 쓸 수 있겠지. 자, 여기서 이제 불편한 게 하나 나왔어요. 그죠? 왜 그런가 하면은 분명히 1을 3으로 하면 0.33 되는데 양쪽에 이제 3을 곱했더니 여기 1이 됐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여기 뭐가 됐어? 0.9999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지? 그러니까 불편한 거예요. 1하고 0.999가 같아? 같아 틀려? 틀려? 같아? 벌써 이제 싸우는 거죠. 틀려 같아 알겠어요? 밤새 싸워도 이거 승부가 안 나는 게임입니다. 알겠어? 밤새 싸워도 알겠어? 자, 요거를 좀 이해하시면 좋은데 우리가 수학에서 같다라고 하는 것은 자, A라고 하는 수하고 B라고 하는 수하고 같다라고 하는 것은 요렇게 증명을 하는 거예요. 차를 구해 보시는 거예요. 차. 즉 A에서 B를 뺐을 때 그게 뭐가 되면 0이 되면 두 놈이 같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럼 이제 이렇게 해보는 거지. 1에서 0.9999 닭들이 모이겠네. 자, 999 해서 빼면 그 차이가 얼마 될까? 빼면 0. 그렇지. 빼면 이것을 뺐다가 하면 얼마? 0.00000 0을 몇 번이나? 무한대. 응? 어디다 이제 1 딱 갖다 붙이고 싶잖아, 그지? 갖다 붙이고 싶은데 붙일 수 있어, 없어? 없어. 이게 이제 우리에게 괴로움을 주는 겁니다. 이를 딱 쓰면은 차이가 있는 건데, 좀 아까 친구가, 같아요? 틀려요? 같아요? 얘기했는데, 사실은 이를 딱 붙이는 그 순간에 달라지는 것인데, 이를 갖다 붙일 수 있다, 없다? 없다. 응?
그래서 이게 무한이야, 무한이. 그래서 1과 0.999는 같다라고 하는 것인데 엄밀하게 수학에서 얘기하면 같은 게 아니야. 응? 같은 게 아닌데 같은 거로 보는 거예요. 응? 이제 그거 이제 다음 시간에 이제 수열의 극한이라고 하는 것을 들으면서 고개를 끄덕일 수 있어요. 근데 그거까지 지금 얘기하면은 시간 짧기 때문에 다음 강좌에서 그 수열의 극한이라고 하는 것을 얘기할 겁니다. 됐어요? 어쨌든 자, 이놈과 이놈이 차이가 너무 적어. 응? 얼마만큼 작아? 얼마만큼? 응? 응? 말하기 힘들어. 너무 작아서. 알겠어? 그만큼 차이가 없는 겁니다. 그죠? 자, 이제 요거를 다른 각도로 한번 말씀드리니까 잘 보세요. 오늘 이게 수학 얘기가 많아가지고 좀 힘들까 생각했는데 그래도 막 눈을 막 뜨고 있어요. 그죠? 눈꺼풀 무거운 분이 한 분도 안 계셔. 야, 좋습니다. 아주. 자, 내가 이제 저번 그 강좌에서 그 등비수열이라고 하는 얘기를 잠깐 해드렸는데 그 등비수열을 가지고 잠깐 말씀드린 그 내용이 아주 수능에 중요한 겁니다. 알겠어요? 이게 수능에서 안 나온 적이 없어요. 이거 하나 이제 조금 이따 하나 배워가면 수능 하나 배워가는 거야. 근데 아주 쉬워. 사실 이게 고등학교 2학년 때 배우는 거지만 우리가 마음만 열면 알겠어요? 마음 열면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보세요. 이렇게 돼요. 잠깐 저온 강좌에 안 들은 친구를 위해서 한 2분 정도 등비수열이 뭔가를 잠깐 말씀드린 테니까 보세요. 자, 우리가 처음 수가 2가 있는데 여기다가 3을 곱해서 3. 그러면 6이 되고요. 자, 3을 곱하면 3, 6, 18. 그죠? 3을 곱하면 3, 8, 24, 54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쭉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에 있는 수, 그래서 보통 이제 A1이라고 쓰기도 하고 그냥 A라고 쓰기도 하거든요. 자, 두 번째 수 A2, A3, A4 해서 이렇게 쭉 나갑니다. 이때 2에다가 3을 곱해서 6을 만들었고 6에다가 3을 곱해서 18을 만들었는데 거꾸로 생각하면 6을 2로 나누면 몫이 3이거든요. 18을 6으로 나누면 몫이 3이거든요. 이때 우리가 수를 나열했다 수열이지 수열. 그런데 나누는 비가 같아.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등비 수열이라고 그랬어요. 등비 수열. 그죠? 비가 계속 같은 수열. 이때 어떤 얘기를 하는가? 이런 얘기예요. 일정하게 곱해진 이 수를 우리는 공비라고 해서 보통 R이라고 씁니다. 수학에서. 일정하게 곱해진 수 R 이렇게 쓴단 말이에요. 그지? 그럼 잘 보세요. 첫 번째 수는 첫 번째 2니까 그냥 A1과 똑같지. 자, 두 번째 수는 요 첫 번째 수 2에다가 R을 3을 한 번 곱했지. 그러니까 A1에다가 R을 한 번 곱했어. 자, 세 번째 수라고 하는 것은 요 18이라고 하는 요 놈은 두 번째 수에다 3을 한 번 곱했지. 근데 두 번째 수가 요 놈이니까 R을 한 번 더 곱했으니까 어떻게 될까요? A1에 R을 두 번 곱했다 해서 이렇게 쓰거든? R 위에다가 조그맣게 쓰거든요? 2를. 자, 그러면 이제 더 안 해도 되겠네. 그지? 네 번째 수 뭐가 되겠어? 자, 문자끼리 곱해서 곱생겨 생략하니까 A1도 그냥 A라고 씁니다. A, R에 몇 제곱? 3제곱 이렇게 되겠지. 그럼 이런 식으로 쭉 가면, 자, 수학의 아주 중요한 것 중에 하나 뭐라 그랬어? 규칙성, 그죠? 이 규칙성이 상당히 중요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수학에서 규칙성 아닌 것을 하는 경우는 별로 없어. 중고등학교에서 하겠어요? 대부분이 규칙성이 있어. 도형도 마찬가지, 함수도 마찬가지, 수도 마찬가지, 그죠? 우리 초등학교 때부터 그거 많이 했단 말이야. 규칙성. 자, 그래서 어떻게 쓸 수 있어? 이렇게 돼가지고, 저번 시간에 했네, 그지? 100번째 수를 써봐라. 그러면 이런 식으로 뭐였어? A, R에 99승. 만약에 이제, N번째, N이 얼마인데? 만 될 수 있고, 1000 될 수 있고, 자, A는 이렇게 쓸 수 있겠죠. A, R에 몇 승? N 빼기 1. 이렇게 쓸 수 있지.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수열이 등비수열이라고 하면, 그 n번째 항은 요렇게 쓸 수 있는 겁니다. 요렇게. 자, 이걸 내가 왜 썼는가 하면 기가 막힌 합을 한번 계산해 보려고. 조금 지루해도 참으세요. 요거 들으셔야 돼. 알겠어? 조금 지루하셔도 지금부터 한 5분 정도 이게 떠드는 내용이 굉장히 중요하니까. 알겠어? 수능 문제 하나라 했어. 그죠? 수능 문제. 이걸 왜 했는가 하면 합을 구해 보려고. 합을. 자, 보세요. 등비수열인데 첫 번째 수 A라 그랬고, 두 번째 수, 몇 개 써볼게요. AR, AR의 제곱, AR의 세제곱, AR의 4제곱, 쭉 가서, 자, AR의 N제곱, 해서 N-1, AR의 N제곱 쭉 있다고, 그지? 자, 이걸 더하고 싶어. 자, 이거 수를 안 쓰고 내가 문자를 써서 조금 여러분들 부담스러울 수 있겠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자, 이해를, 마음만 열면 이해할 수 있어. 자, 이 합을 내가, S라 그럴게. 이 합이 뭔지 모르겠네. S라고 할게, S. 그래 놓고 이제 어떤 일을 하는가 하면, 자, 양쪽에 공비 R을 한번 곱할게요. 여기다 R을 곱했어. 자, 그럼 어떻게 돼요? R, S, 딱 되고, 여기다 이제 R을 곱하는데, 여기다 R 곱하면 뭐야? AR이지? AR인데, 그거를 요 밑에다 안 쓰고, 요 한 칸 옆으로 쓸게. 한 칸 옆으로. 어떻게 됐어요? AR. 그지? 여기다 R 곱하면 AR의 제곱인데, 한 칸 옆에 쓰니까, AR의 제곱, 또 한 칸 옆으로 하니까, AR의 세제곱, 자, AR의 4제곱, 플러스 땡땡땡땡, 플러스 AR의 N-1, 플러스 AR의 N, 플러스 땡땡땡땡. 됐죠? 지금 내가 뭘 하려고 하는가 하면, 등비 수요를 무한히 더하고 싶어, 무한히. 자, 이게 땡땡땡땡 계속 있어요? 땡땡땡땡, 땡땡땡땡, 땡땡땡땡. 자, 이때 빼봐. 자, 재밌는 일 벌어져요, 이제. 자, 위에 거에서 싹 빼니까, 빼서 S로 묶었어요. 자, 그럼 1-R의 S, 이렇게 돼. 이렇게 뺀 다음에 S로 묶었어. 자, 이제 빼보세요. AR, 찍찍. 신난다. 찍찍. 알겠어? 어떻게 없어질까? 계속 없어지지, 계속. 이게 무한대만 있기 때문에 그래. 이 뒤에, 여기 위에 쓴 수가 쭉 있고, 밑에 쓴 수가 쭉 있는데, 계속 없어져. 사는 거 있어, 없어, 사는 거. 안 없어지는 거 있을까, 없을까? 없어. 응? 계속 가니까, 안 없어져. 그지? 됐죠? 자, 그래서, 요거 하나만 남아요. 예, 이렇게. 됐죠? 자, 그래서 이제 요 합공식을 우리가 끌어낼 수 있는 겁니다. 자, 등비 수요를 무한히 더한 것을 말도 좀 어려운데 이걸 이제 이걸 알아야 되죠? 자, 봐. 등비. 비가 일정한 거구나. 급수라고 하는 것은 수학에서 합을 의미합니다. 합. 더하라. 그걸 조금 좀 유식하게 급수 그래, 급수. 자, 무한한, 그러니까 등비 수요를 무한히 더하라. 그러면 이게 나온다고. 우리가 찾고자 하는 게 S거든요. 양변을 1-R로 나눠주면 S는, 자, 1-R의 A 돼. 조금 부담스러워지겠는데. 자, 이거 한번 발음해 볼게요. 속으로 발음하세요. 1-R의 A. 자, 등비 수요를 무한히 더할 때는 1-R의 A. 1-R의 A. 자, 이걸 가지고 내가 합을 하나 구해볼게. 눈에 들어오게 계산해보고 이 합을 이용해서 계산하는 걸 하나 해보겠습니다. 자, 내가 비슷해 보이는 분수의 합을 2개 썼거든요. 잘 보세요. 이 식도 수학에서 워낙 중요한 식이 알겠어요? 거의 외우셔도 좋아요. 이 식도 워낙 중요한 식이고, 자, 요것은 지금 내가 증명한 것을 문제 풀기 위해서 하나 쓴 거니까 2개의 분수식의 합. 사실 얼핏 보기에는 비슷하죠, 그죠? 2분의 1 더하기 4분의 1 더하기 8분의 1, 오른쪽은 2분의 1 더하기 4분의 1 더하기 3분의 1, 뭐 하나 더 들어갔고, 뭐 더 들어갔으니까 값이 비슷할 것 같은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건 무한히 커져요. 응? 이걸 무한히 더해 나갈 때 이 값은 결론 1이야, 1. 이 합은 아무리 많이 더해도 1을 넘을 수 없거든요? 근데 요거는 막 계속 끝까지 더하면 무한히 커져. 그걸 보일게. 우선 그림으로 눈에 확 들어오게. 자, 요거 해볼게요. 한 변의 길이가 1인 정사각형 만들었어. 자, 한 변의 길이가 1인 정사각형이에요. 이렇게. 그러면 자, 2분의 1이 이거 절반이니까 얼마 되겠어요? 이게 반 딱 나누면 자, 여기 2분의 1이지. 그치? 잘 보세요. 자, 2분의 1 더했어. 여기다 이제 4분의 1을 더하란 말은 4분의 1 더하는 것이니까 어떻게 했어? 이걸 4개로 나눈 것 중에 하나니까 이거 더했어. 오케이. 됐어요? 요거까지 더했어. 8분의 1이라고 하는 것은 요 큰 정사각형을 8개로 나눠준 것 중에 하나를 더하라는 얘기니까 요걸 8개 나눠볼게 이렇게. 그러니까 요거 더했어. 이렇게. 더했어. 자, 16분의 1 16개로 나눈 것 중에 하나 더하는 거니까 나 이렇게 되거든요. 이렇게. 32분의 1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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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해나가다 보면은 요 틈이 있을까 없을까? 이제 이러셔야 돼, 이제. 십자가 막 나오는 거야, 이제. 아니요, 했다가 이렇게, 알겠어? 십자가 막 나오는 겁니다, 그지? 하나님 여기도 계시네, 그냥. 예수님 여기도 걸려 계시네,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고 싶다가도 이렇게, 이게 뭐.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계속 더해 나가면 이 틈이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없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틈이 있어 없어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있어. 그치? 있는데 그 틈이 어떻게 돼? 너무 작아, 너무 작아. 알겠어? 너무 작아서 안 보여. 알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어떻게 쓰는가 하면, 그렇잖아. 이거, 이 다 넓이가 얼마입니까? 이 전체 넓이가. 전체 넓이 1이지. 그렇죠? 그러니까 이 합이 어디로 가고 있다고요? 1로 향해 가고 있어. 조심할 것은 이 값이 1이 되는 게 아니라 1로 어떻게 가고 있어? 가고 있어. 저기 이제 보면 내가 1이면 내가 1로 쭉쭉쭉쭉쭉쭉 가고 있어. 어? 쭉쭉쭉쭉 갔어. 갔는데 여기 담은 돼, 안 돼? 여기 담면. 담으면 안 돼. 담으면 안 돼. 알겠어? 담으면 안 돼. 그러니까 틈이 있지, 그지? 틈이 있는데 계속 가고 있어, 안 가고 있어? 계속 가고 있어, 계속. 알겠어요? 계속 가고 있는데 다 한다. 한다. 이게 절묘한 겁니다. 이게 절묘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학을 그냥 수의 계산이나 어떤 그 문자식의 뭐 이항, 뭐 머리 앞 이렇게 하지 마시고 평화방송에서 이런 강좌를 들으시면서 수학이 이런 재미가 있구나. 이렇게 공부하면 사실은 시험에 어떻게 나오든지 간에 충분한 기초를 닦아서 공부하게 되면 본고사든 학력고사든 수능이든 관계가 없어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요 합은 1이 됐어. 근데 우리가 조금 아까 배운 거라면, 자, 외웠나 아까? 자, 1-RA. 요거 첫 번째 수. 요거 R은 공비. 자, 그러니까 보세요. 여기다가 2분의 1 곱하면 4분의 1. 여기다 2분의 1 곱하면 8분의 1. 여기다 2분의 1 곱하면 16분의 1. 그지? 무한 등비급수지. 무한히 더했으니까. 공식 한번 써볼까요? S는 1-R에 A. 자, 그러니까 요거 2분의 1이지. 요거 2분의 1이지. 2분의 1분의 2분의 1이니까 지익하니까 1이지. 됐어요? 사실은 요것도 1로 가까이 간다 이런 뜻입니다. 그지? 자, 그 다음에 요거 하나 빨리 말씀드릴게요. 요거.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모습이 비슷해요. 그런데 요건 1로 가는데 요거 1로 안 가. 어? 아주 짜증난 놈이에요. 이게 무한히 커져요. 근데 이 수 자체가 아주 중요합니다. 그지? 아, 중요해요. 자, 보세요. 더 해볼게. 자, 더 해보세요. 자, 이거 외우세요. 요거 더하면 어떻게 된다고? 무한히 커져. 다 끝났어요. 자, 보세요. 2분의 1 플러스 요거 가로 묶어도 상관없지. 3분의 1 더하기 4분의 1 플러스 요 가로 묶어도 상관없지. 5분의 1, 6분의 1, 자, 7분의 1, 8분의 1 이런 식으로 계속 갔어요. 자, 보세요. 자,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것이 요 놈의 합인데 요 놈을 그냥 가로로 묶었을 뿐이니까 요 놈은 요 위에 놈과 똑같지. 근데 이제 자, 이제 이렇게 돼요. 자, 위에 놈이 밑에 놈보다 커져. 어떻게? 자, 이렇게 되면 커져. 자, 2분의 1. 자, 4분의 1은 그대로 4분의 1로 쓰고 요 3분의 1을 요렇게 바꿔. 4분의 1로 이렇게. 그럼 분명한 것은 3분의 1이 4분의 1보다 크잖아. 그지? 피자를 한쪽을 3개로 나눈 거 하나 먹는 거하고 4개 나눈 거 하나 먹는 거 이게 더 크지. 그지? 이게 더 배부르잖아. 그지? 자, 더 해봐. 자, 요 8분의 1은 똑같이 썼고요. 요 7분의 1을 8분의 1로 쓰고 6분의 1을 8분의 1로 쓰고 5분의 1을 8분의 1로 썼다라고 하면 위에 놈이 밑에 놈보다 분명히 크지. 그죠? 아, 커. 자, 이 보세요. 근데 요거 2분의 1. 4분의 1 더하기 4분의 1? 4분의 2. 2분의 1. 8분의 1, 8분의 1, 8분의 1? 8분의 4. 2분의 1. 플러스 땡땡땡땡 땡땡땡땡 땡땡땡땡. 그죠? 자, 봐봐. 피자를 두 판 먹으면 배부른 거하고 절반을 4개 먹은 거하고 똑같지 뭐. 그렇지? 그러니까 2분의 1, 2분의 1, 2분의 1, 2분의 1 계속 하면 이거 어디로 갈까요? 무한히 커지겠죠? 무한히 커지는 것을 수학에서 이렇게 표시해. 3을 다리 타고 탁 넘어뜨리면 이 모습이 이렇게 되거든요. 이렇게 요렇게. 무한히 커지는 수의 상태를 요렇게 써요. 팔을 옆으로 뉘어놓은 모습으로. 그지? 그러니까 이놈의 합은 요놈의 합은 무한히 커지는 겁니다. 됐습니까? 자, 이제 오늘의 결론 말씀 좀 드릴게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무한대라고 하는 것은 무한대에서 무한대를 빼도 무한대죠? 그러니까 하느님의 사랑이 무한한데 그 무한한 데서 엄청나게 무한한 사랑을 빼도 하느님은 원액 그대로, 사랑 원액 그대로 그냥 계시는 거야. 그죠? 그 다음에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농도를 얘기했을 때는 우리는 여러분 자꾸 이제 마음에 물을 이렇게 만들어야 돼. 응? 태평양 그러면 안 돼. 그죠? 잉크가 떨어진다 안 저는 몰라. 한강 그것도 안 돼. 그것도 안 돼. 수영장 그것도 안 돼. 목욕탕 그것도 안 돼. 양동이 정도.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똑 떨어졌으면 그게
쫙 퍼져가지고 양동이 정도 되지, 양동이. 예? 자꾸 여기 우리 수녀님 계신데 우리 이렇게 수녀님처럼 그 수도 기도 열심히 하는 이런 분들은 아주 작은 비커 그냥 까만 이거 딱 떨어뜨리면 까맣게 보여, 까맣게. 그죠? 우리가 그런 하느님의 사랑의 농도를 갖고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한 1서 그에 보면 하느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 안에 있는 사람은 하느님 안에 있고 하느님이 그 사람 안에 있습니다. 이런 구절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많이 쓰는 말 중에 기쁨을 나누면 2배가 되고, 그죠? 어? 말이 안 되잖아. 하나가 있는데 반을 나누는데 또 2개가 돼. 이미 우리가 그걸 무한대 개념 쓰고 있는 거죠, 그죠? 슬픔을 나누면 절반이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유한과 무한의 가장 큰 특징은 뭔가 하면은 유한은 있는 걸 나누면 절반 돼. 나눈 걸 3등분하면 딱 3분의 1이 되는데 무한이라고 하는 것은 무한이 나눠도 계속 무한이 남는 겁니다. 그죠? 이게 바로 무한의 핵심이야. 그러니까 칸토르가 무한대가 뭐냐라고 했을 때 자연수와 같이 끊임없이 계속되는 그 개수를 무한대라고 그랬거든요. 그 무한대에서는 지금 우리가 말씀드린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 카톨릭에서 세례를 받고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거든요. 그 마음에 비커를 좁게. 그 다음에 우리의 사랑의 농도를 좀 더 진하게 해서, 그죠? 진한 사랑. 그죠? 진한 우정. 그냥 대충 친구한테 어디 가자. 이런 게 아니라 같이 가자. 그죠?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사랑을 나누면 여러분들 사랑이 굉장히 커지고 좋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강좌는 여기까지 마치고 다음에 또 만나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